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내년 총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무안 지역 주민들이 광주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무안군민대책위원회는 광주시가 무안군을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기정사실화하고 이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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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원회는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광주 전남의 상생을 명분으로 무안 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공항을 이전한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무안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공항이 위치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는 만큼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군사시설 이전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지역 예비 후보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 전남 예비 후보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광주 전남 상생 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총선을 앞둔 정치권과 각 정당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사실상 미루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지역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단체는 일단 환영했지만 그렇다고 만족해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광주 지역에만 1,050여 개. 이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10만 6천여 명의 근로자도 내년부터 52시간제 도입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도기간 도입 발표로 근로자들의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역 노동계도 유예기간을 밝히지 않는 정부 대책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정책을 실종시킨 정부가 52시간제 시행까지 미루면서 저임금 구조가 고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행도 하기 전에 또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대로 장시간 노동, 저임금 구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걸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 기업들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특별 연장 근로의 인가 요건에 경영상의 이유가 포함된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 연장 근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정부의 인가를 얻어야 해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제의 단위기간하고 선택적 근로제의 정상기간이 확대가 안 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정부 발표에 실망한 지역 노동계는 총파업 투쟁에 동참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맞서 정부 발표에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 단체도 입법 과정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홍콩 시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시위의 여파가 우리 지역 대학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시위를 지지하는 대학생들과 여기에 반발한 중국 유학생들이 현수막 훼손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대학생이 서로 마주보며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입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벽보 때문입니다. 전남 대학생들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현수막과 벽보를 걸자 전남대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이 몰려온 겁니다. 서로 가시돋친 설전을 벌입니다. 중국에서 민주주의 시위를 했는데 그거를 그 등소평 주석이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덩샤오핑 주석이 없었죠. 여기 있지 마. 당초 이곳에 붙어 있었던 벽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채 벽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홍콩은 광주입니다라며 홍콩 시민과 광주 시민들이 구타당하는 사진이 담긴 현수막도 훼손됐습니다.
양국 학생들끼리의 대치가 끝난 이후 누군가 찢어놓은 겁니다. 중국인 친구들 좀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아니다고, 그렇지만 대자보를 훼손하는 행위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됐다며 홍콩 시위 지지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대라는 공간이 또 상징성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중요한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 어디 단과대 행정실이나 이런 데 좀 허가를 맡아서 실내에 설치를 하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홍콩 지지 성명을 발표한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홍콩 시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홍콩 시위,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홍콩 시민들을 돕자는 지역의 지지와 연대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논의가 1년 만에 해결 실마리가 보이는 듯합니다. 광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접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정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에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적 보존 가치가 뛰어나 광주시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던 황룡강 장록습지. 하지만 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지정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 간 찬반이 팽팽해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최근 물꼬가 트였습니다. 지정을 함으로 해서 규제가 있을 거라는 가장 큰 오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민들한테 상당 부분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벌인 지 10개월 만에 주민을 상대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황룡강 장록습지 문제와 논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조사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찬반 여부를 묻는 대면 조사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광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을 예정인데 장록습지 인근 주민들 의견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찬반이 팽팽하지만 그동안 18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쳐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는 많이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어요. 모르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접하다 보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 환경단체들은 그래도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남은 기간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주민 토론회나 여러 홍보들을 통해서 장록습지라는 의제를 많이 알렸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모르는 주민들이 굉장히 다수라는 거죠. 찬반 주장을 공평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달 말 조사에 돌입해 12월 중순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습지 지정을 추진하든 중단하든 결과가 나오면 장록습지의 사례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이어 또 하나의 사회적 공론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수능시험 가채점 결과 지난해 불수능보다는 쉬웠지만 여전히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진학부장협의회가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어와 수학 가형 1등급 컷은 92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고 수학 나형은 84점으로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영어는 1등급 비율인 90점 이상이 응시자의 6, 7% 정도로 예측됐고 한국사는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19일과 다음 달 11일 교육정보원에서 수능 채점 결과 분석과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 모집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전남 교육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수시 모집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전남의 현실을 감안하면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대학 입학 수능시험 성적은 강원도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전남은 국어, 수학 등 과목별 1, 2등급 비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지만 하위 등급은 모두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전남의 수시진학 비율은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비공식적인 조사 결과 지난해에는 수시 비율이 95% 선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5일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내년에 시험을 치른 고2부터는 정시 비중이 최대 50%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 폐지 전 정시 확대가 적용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1까지는 입시에서 전남이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금 교육감도 이런 우려 때문에 최근 전남 진로진학 공론회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도민적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학다리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감 그리고 장학사, 교사 11분 정도로 구성된 TF팀을 지금 구성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입 제도 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까 이렇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도시지역과 농산, 어촌, 도서지역까지 포괄하고 있는 전남 교육의 여건을 감안하면 정시 확대, 입시 위주 교육 정책의 맞춤형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보거를 함께 먹은 주민들이 중독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나주시 남평읍 광일리의 한 마을에서 67살 이모 씨 등 주민 7명이 구토와 어지럼증 등의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진도에서 산 보거를 함께 먹었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보거 독에 중독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래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적절한 시기에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숨지지 않을 수 있었다며 18살 A군 등 10대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또 다른 10대 1명에게는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9일 광주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인 18살 B군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대 교수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전 교수 54살 A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